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 탈골이에요. 어깨 탈골인데 탈구인데 재탈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 좀 알아볼게요. 이런 용어도 있죠? 리프레삭스, 램프리사지, 하글 이런 것까지 좀 알아볼게요. 자, 재수술은요 일단 어려워요. 재수술은 어려워요. 어깨 수술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워요. 재수술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깨 탈골이 되면 방카라트 수술을 하잖아요. 첫 번째, 안정화 술식이 실패했던 환자를 다시 치료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다 어려워요. 조직이 딱딱하고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고 어쨌든 오래 걸려요. 그냥 최소 1.5배, 2배 이상 걸리는 거예요. 또 이걸 우리 관절경적으로 수술하거든요. 이거를 다 이렇게 개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절경적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절경적 재수술이다.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냥 어깨 수술은 다 관절경적으로 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관절 내 병변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골, 힘줄까지 다 볼 수 있으면서 최근에 그냥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관절경 치료의 장점은요, 일단 견갑하근을 보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수술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개방적으로 하게 되면 견갑하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견갑하근을 보존할 수 있고, 전방 및 후방 병변에 대한 치료를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쪽도 수술하고 뒤쪽도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또 째서 하게 되면 수술한 다음에 아무래도 관절에 부축이 오는데 관절의 부축이 작다.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작다는 거죠. 다 째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염증의 위험성이 작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관절 교정 치료가 대세다. 트렌드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재발 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첫 번째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어깨가 빠진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게 재발했을 때는 환자가 자신의 활동 패턴을 수정하는데 동의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뭔가 재탈골이 됐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운동을 했다든지 뭔가 과격한 무슨 자세가 있어요. 그런 걸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재탈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하고 활동 패턴을 바꿔야 되거든요. 바로 안 바꿔지기 때문에 수정하는데 동의를 하고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러면 활동을 바꾸시고 한번 보존적 치료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빠졌다. 그럼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또 많이 뛰면서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뛰면서 자꾸 넘어지고 그럼 뛰지 마세요. 또 기지개를 꼭 아침마다 이렇게 피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깨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또 어깨를 자꾸 뒤로 올리면서 빠지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보존적 치료에 적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단 보존적 치료하는데 뼈가 골절되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수술하셔야 되고 또 보조기를 우리가 보존적 치료할 때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탈골이 됐거든요. 탈골이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하고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데 보조기에 대해서도 좀 내가 익숙하다. 그러면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술보다는 한 번은 이제 그냥 활동 패턴도 바꾸고 보존적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수술이 능사는 아니다. 일단 한번 지켜봐서 좋아지면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자, 이상적 수술의 대상이 있어요. 관절경적으로 수술을 하는데 가장 좋은 대상은 일단 골결손이 경미해야 돼요. 골결손은 뭐냐? 어깨가 빠지거든요. 앞으로 쑥 빠졌어요. 앞으로 쑥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요. 탁 들어가면 탁 치게 되면은 뼈끼리 부딪히잖아요.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골결손이 생기거든요. 그럼 골결손이 경미해야 되고 오버헤드 운동선수, 야구, 여러 가지 던지고 있죠. 배드민턴, 농구 등등 운동선수에서 비수술적 치료가 실패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고 예후가 좋은 대상이 됩니다. 이상적 대상이 돼요. 하지만요, 골결손이 크다, 골결손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면 이건 관절근접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다, 이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경우 골결손이 크죠. 여기도 뼈가 떨어졌는데 조그맣게 떨어지면은 예후가 좋은데 더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있죠. 전체 5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후가 안 좋아요. 작으면 괜찮고 크면 클수록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예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관절경적 수술에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높은 경우는 일단 여기 관절와라 그러는데 관절와 결손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손이 뭔가 없는 거예요. 아예 딱 떨어져서 없어요. 아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관절와 결손, 방카르트 중에서도 골성 방카르트, 뼈가 떨어지는 방카르트, 네, 그런 경우는 예후가 안 좋아요. 또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인데 활동이 많은 그런 경우는 예후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술을 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예후가 좀 더 좋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잘 빠질 위험은 없어요. 3차 탈구까지. 그런데 어쨌든 활동이 많은 운동선수는 특히나 과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접촉, 충돌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좋지가 않다. 예, 그런 경우는 보셔야 돼요. 이유는 왜냐하면 결손의 봉합이 힘들고 결손 부위가 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높다. 정리해보면 이게 결손이 클 때 과격한 운동선수, 접촉이나 충돌에 외상이 많은 그런 경우에서는 예후가 좋지가 않더라 라고 합니다. 자, 램플리사지. 수술 방법이에요. 수술 방법인데 펄체이스라는 선생님이 이 램플리사지 수술을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완골두에 골결선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관절경적으로 우리가 극하근이 있고요. 여기 지나가는 극하근이 있는데 극하근을 당겨서 이전을 해서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걸 당겨서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을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대단하시죠? 이런 방법을 해보면 좋다. 근데 대상은요, 힐삭스 병변. 이 병변이 작을 때는 안 해도 돼요. 이걸 힐삭스라고 그래요. 자, 힐삭스는 이렇게 상골두가 이렇게 구멍이 난 것을 힐삭스라고 그러고, 힐삭스 병변이 클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 경우에는. 또 관절하 골결손이 이제 동반됐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대상이 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관절경적으로 우리가 뼈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개방적인 방법이 아닌 관절경적으로 골결손 뼈를 이식해야 되는데, 현재는 경험 많은 맨몸 전문가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잘 안 하고 있어요. 수술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실력이 쌓이다 보면 관절경련 재수술에서 효용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방카르트 병변이 이렇게 골성 방카르트 병변이 클 경우에는 이게 관절경적으로 어려워요. 이 꿰매기도 어려운데 관절경적으로 들어가서 의식까지 같이 해야 돼요. 이게 한 개 뼈를 넣어서 막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안 될 때는 쭉 째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힘을 받거나 뼈 이식하는 게 낫지. 어느 세월에 뼈를 한 개씩 넣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 거든요. 그래도 향후 미래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절경적으로 재수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금기증이 있어요. 관절경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한 골결손, 너무 결손이 크면은 그냥 째가지고 해야 돼요. 또 부적합한 관절낭이 이상한 경우, 또 비외상성으로 재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늘어나서 쭉쭉쭉 하면서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대상은 되지가 않고요. 또 충돌성 스포츠 활동에는 상대적 금기증이 돼요. 충돌 스포츠라고 하면은 레슬링, 유도, 격투기, 이런 경우는 이게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또 빠져요. 레슬링 선수가 특히 많이 빠지는데 어깨 잘 당기죠. 유도 빠집니다. 격투기, 주짓수 등등도 빠질 수가 있어요. 또 뛰는 운동 중에 미축구, 럭비 이런 거는 미축구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어깨 꽝 치잖아요. 꽝 치는 거에서 빠지고 또 넘어지면서 빠져요. 넘어지면서 어깨 쪽으로 부딪히면서 빠지기도 하고 야구, 축구도 빠지긴 하는데요. 드물지만 왜냐하면은 넘어지면서 손으로 짚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손으로 무서운 거 손으로 짚잖아요. 그러면서 또 빠져요. 빠집니다. 그래서 충돌성 스포츠 활동은 우리가 관절경적 재수술의 상대적 금기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금기증이다.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요. 외상성 탈구 후에 방카르트 병변이 경미하다. 여기가 그렇게 외상으로 다쳐서 뭔가 방카르트가 생겼는데 이 병변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재발성 탈구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을 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찾은 것이 뭔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관절경적 수술이 아니라 관열적, 개방적으로 여기를 째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은 관절낭이 이상하고 변형이 생긴 경우, 또 하글병변, 외측 관절낭의 손상이에요. 하글병변. 뒤에 영상이 나와요. 하글병변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서는 관열적, 개방적 수술의 대상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절낭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요, 관절낭을 우리가 이렇게 중첩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첩술을 해서 이렇게 점점 작게 해줘야 돼요. 관절경적으로도 가능은 해요. 관절경적으로 이렇게 깨내주면 가능은 한데, 이게 그 관절경적으로 하게 되면 중첩술이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개방적으로 째가지고 한 땀 한 땀 완전히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관절낭 중첩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경험이 있으면은 관절경적으로 하면 되고, 경험 자체가 좀 힘들고 하고, 또 관절경적으로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은 그냥 째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술 기구 그리고 기술이 더 발전한다 그러면 미래에는 관절경적 수술이 더 늘어나고 관절낭 중첩술도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어려운 병변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빨리 넘어갔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간신히 힐삭승 그렸는데 좀 부족하죠? 부족할 거예요. 영상 보실게요. 화이트보드로 설명이 어려운 것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삭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깨가 빠졌습니다. 디스로케이션. 빠질 때 여기 앞쪽에 여기 부딪힌 거예요. 관절과는 앞쪽에 부딪히면서 이게 상완골두 위쪽과 뒤쪽이 이렇게 푹 들어가는 병변을 힐삭스 병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힐삭스 병변인지 보이죠? 여기 앞에가 떨어지는 것을 요걸 방카르트 병변이에요. 관절과는 앞쪽이 딱 떨어지는데요. 왜냐 그러면 이 빠질 때 이렇게 빠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빠지거든요. 푹 빠지면서 방카르트 병변이 생기고요. 푹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여기 꽉 찍혔죠. 그러면 힐삭스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겠죠. 심해지면서 방카르트 병변도 이 녀석이 자꾸 부딪혀가지고 뒤쪽으로 내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힐삭스를 HSL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HSL, 리전, 힐삭스 병변. 자, 이거 심해졌죠. 이거보다 심해졌습니다. 갈수록 심해져.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 뭔가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요. 힐삭스는요, 엑스레이에서 보입니다. 방카르트는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죠. 푹 들어갔죠. 상골두 위쪽, 뒤쪽. 여기도 푹 들어간 것이 엑스레이 상에서 보여요. 힐삭스를 수술해야 되겠죠.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수술이 램플리 사지 테크닉. 요거 힘줄이 있죠. 힘줄을 여기다가 딱 붙여주는 표식이 돼요. 간단하죠. 자, 방카르트와 힐삭스를 다시 좀 살펴보면 힐삭스 병변은 여기에요. 방카르트 병변은 여기. 그래서 거의 방카르트와 힐삭스는 친구예요. 친구죠. 친구입니다. 빠져나가는. 자, 빠지면서 근데요. 자꾸 이렇게 빠지고 빠지다 보면은 힐삭스 병변이 더 커져요. 여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어때요?
더 심해졌죠. 필사스 빙변이 진행하고 더 커졌습니다. 자,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방카라트 빙변 이렇게 꿰매주고요. 그리고 요거 필삭스도 이렇게 힘줄과 캡슐이죠. 캡슐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안 빠져요. 그래서 필삭스 빙변이 더 진행되지 않는다. 방카라트도 잡아지고 필삭스도 잡아주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탈구가 안 생기고 뼈 손상도 안 생기게 되겠죠. 자, 램플리사지 수술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골두에다가 여기 앵커 나사못을 받고요. 실드를 여기다가 통과시켜요. 통과시켜서 요거를 붙여주는데요. 여기는 힘줄이 뭐냐? 극하근입니다. 극하근. 극상근이 아니라 극하근과 캡슐을 여기다 붙여주는 수술식이 램플리사지 수술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극하근이거든요. 극하근이고 여기는 앵커를 박았어요. 그래서 이론은 간단한데 이건 그림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수술적인 테크닉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필사스 빙변을 붙여주는 것을 램플리사지. 딱 붙었죠? 회전근개 뒤쪽이 여기에 딱 붙게 되면 램플리사지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필삭스 빙변의 램플리사지 수술은요, 여기 회전근개 뒤쪽에 있는 극하근과 캡슐을 붙여준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수술은요, 관절경적으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 특히나 관절 면측에 있는 아티큘러 서피스, 여기를 붙여주는 수술적 방법과 거의 비슷하다. similar to 부분 파열 수술 방법과 비슷하다. 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비슷해요. 극상근을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극하근을 뒤쪽에 붙여주는 이 방법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줍니다. 뭐를 꿰매주느냐? 적어놨죠. 퍼즐 캡슐, 뒤쪽에 있는 캡슐과 그리고 극하근, 인프라스피나터스 텐던을 극하근의 힘줄을 붙여주는 술식이 램플리사지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글 빙변, 적어놨죠. 영어는 어려워요. 휴머럴 어벌전, 인피리얼 글래너 휴머럴 리가멘트, 하글. 요게 이제 여기죠. 상안골이 떨어지는 거, 어벌전 떨어지는 거예요. 인피리얼은 이쪽이거든요. 이쪽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가 글레노이드예요. 여기 관절과 그러죠. 휴머럴, 여기는 여기 상안골.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인대가 있거든요. 위가 아니라 위쪽이. 요 인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지느냐? 여기서. 상안골에서 떨어지는 병변을 하글 병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요 인대가 있는데 여기가 떨어지면 하글. 그래서 모양을 막 영어로 적어놨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밑에가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딱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 모양이 J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J. J처럼 보이나요? J. 그런 노래도 있죠. J 스치는 바람에 그런 노래도 있죠. J. J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만 J로 보이나요? 여기서 여러 가지 분변이 있는데요. 여기는 R하글, 이건 리버스 하글, 뒤쪽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는 또 가글, 이런 것도 있고,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잡하니까 이런 건 보지 마시고 하글 병변이다. 하글 떼겠습니다. 위쪽이 떨어져서 J처럼 보입니다. J입니다. J. 뼈가 떨어지면 하글, B하글, 뒤쪽에 떨어지면 R하글. 이런 식으로 용어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쉽죠, 여러분? 하글 병변.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마음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재탈골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찾아서 치료 잘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